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 남색. 자, 이 드레스 코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찍었니, 국힘을 찍었니, 하경영을 찍었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남색의 메시지는 아직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계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라는,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 2017년도 1월달 탄핵 시국 그 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묘소에 가서 분양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자, 요때 입었던 옷하고 어제 입은 사전투표 때 입은 옷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제 사전투표 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여전히 기품이 있으시고 생각보다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자, 2017년도 1월달에 입었던 이 옷, 그리고 검찰청에 출두할 때도 역시 3월달에 출두할 때도 똑같은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드레스 코드, 지금 남색인데요, 정확하게는 블루 계통의 드레스 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컴뱃 전투할 때 뭔가 각오를 다지고 할 때 주로 입는 옷입니다. 색깔입니다. 자, 근데 다른 옷을 당연히 입으실 수 있었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범인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셨고 정말 많은, 정말 앞으로 이제 이분의 뭐 드라마도 나올 거고 영화도 나올 거고 레전드가 되시겠지만, 그런 분이 옷 색깔을 이 미묘한 시점에 아무런 의미 없이 입고 나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직도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결백을 주장하셨고 이때 국민을 생각하셨던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핵 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냐. 자, 2015년도 12월 18일 자,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국회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국민 뜻을 안 따르니까 내가 힘들잖아. 너네 제발 말 좀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몰하게 되죠.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가장 큰 이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중국의 전성일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바람에 미국한테 밑보였다 해야 되나, 미국의 어떤 눈밖에 났다고 해야 되나, 그게 시그널이 된 거죠. 그 시그널이 돼서 김무성과 유승민과 주호영 같은 친미파들, 물론 친미는 문재인 라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친중도 있고 친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파에 의해서 탄핵이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2015년도였고요. 탄핵 상향, 이때 국민의힘으로 탄핵했죠. 예, 김무성, 뭐 나경원, 유승민, 주호영, 예, 이런 쓰레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같이 힘을 합친 거죠.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세운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옷을 그 2017년도 탄핵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셨다는 것은 그 연장선, 그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돼야만 합니다. 왜? 자, 국회의원들이 쓰레기라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시위, 세월호 그때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까? 그 기득권 언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명으로 뭐 이번에 윤석열 파일에서도 나왔죠. 일개 검사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그걸 판사한테 보내니까 판사는 그걸 또 얼씨구나 하고 탄핵 인용을 했습니다. 사법부까지. 이런 정치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고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려면 정치혁명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이제 건강이 회복되시면 현충원에 가서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유영수 여사를 다시 뵙고 대화를 나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건 100%입니다. 지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김무성이나 이런 국회의원들 옛날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국가를 위해서 탄핵시켰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탄핵시켰습니까?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시켰습니까? 아니죠. 국회의원 자기들의 영달과 힘을 위해서 탄핵을 시킨 거죠. 미국에서 옆구리 쿡 쑤시고 잘됐다 이 판에 쟤 보내고 우리가 새로 우리 말 잘 듣는 애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광해군을 쫓아내듯이 인조 반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이 쓰레기인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공화당은 지지할 수도 있으세요. 찍어줄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가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석방을 외치면서 도로 위에서 그 고생을 하셨던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저도 그분들 보면 편하지 않는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을 이렇게 어머니처럼 감싸주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럼 왜 허경영이냐? 이런 정치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30년 전에 33 정책이라는 걸 내놓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 예산 70% 줄여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언론인들 2,000명 정신교육도 보내겠다. 사법부 혁명하겠다. 라고 외치고 이런 언론의 탄압을 허경영 후보도 완전히 지금 뭐 받고 있잖아요. 또 사법부에도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을 5번 갔는데 다 기각됐죠. 예. 그런 사법부의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허경영 후보도 이미 30년 전부터 외치고 계셨죠. 이런 아픔을, 이런 탄압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허경영 후보도 감옥에 그때 1년인가 1년 반인가 갔다 오셨죠. 완전히 잘못된 그 거짓말에 엮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에 윤석열 녹취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뇌물로 엮어가지고 없는 뇌물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일단 애국, 애민, 혁명, 정치혁명 이 가치가 철학이 완전히 100% 싱크된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 정책을 안 봤을까요? 허경영 후보의 그 인터뷰를 안 봤을까요? 허경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휘봉으로 보여주고 50년대 혁대를 보여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울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철학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빨주노초 파남보에 남색이 6번째 색깔이니까 6번 허경영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발상은 참신합니다만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직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전투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2017년도 1월 탄핵 전에 그 모습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로운 정치 혁명을 위해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파트너로 허경영 후보를 찍었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